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어, 제가 좀 가을을 좀 타기도 했고요. 예. 또 집안에 좀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예. 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됐든 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는 거고 물론 뭐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라고 유튜브에 올려놓긴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개인의 그 컨디션이나 예,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좀 그런 거 그래서 좀 쉬었죠. 예, 영상을 찍을 기분도 안 들고 해서 좀 쉬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11월 11일이고요. 예. 원래는 11월 10일입니다. 목요일 밤에서 11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0시 16분입니다. 지금. 오늘은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코스피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스피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10월 5일 정도가 마지막 영상이었죠. 그 중간 그 다음에 한 10월 한 중순 넘어서 중순쯤이었나요? 중순 넘어서 한번 이제 개별 주식들 몇 종류 좀 보고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새 11월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 근데 그동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죠. 예. 이렇게, 우리 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듯이 보여서 굉장히 위험했지만, 그 바로 다음 주에 복구를 하면서 이렇게 잉태형이 만들어졌죠. 예. 잉태형 우리 개별 주식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음봉 다음에 양봉. 이 음봉의 범위 안에서 양봉이 생기는 이런 잉태형에 대해서 뭐 주식을 개별 주식 하실 때도 뭐 아주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패턴이 이렇게 그 다음 주에 나왔었고 그래서 더 무지막지하게 내려갈 것처럼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그 다음 주에 바로 작은 양봉이 이 몸통 안에서 생기면서 시장에 어떤 변화를 좀 예고를 했었습니다. 물론 뭐 잉태형이 나왔다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조금 신뢰성이 좀 높은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서도 뭐 많이 고민하기 싫으면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한 번씩 하시면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근데 이게 코스피에서도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여기도 나왔었습니다. 여기도 나왔었지만 이런 경우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죠. 그래도 확 떨어지진 않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만일 조금 좋은 그림을 그렸더라면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니죠. 여기부터죠. 내렸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가버린 거였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주 나옵니다. 이런 데서도 비슷하게 나왔지만은 일단 꼬리가 저점을 깼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이런 데서 넣어도 사실 기다릴 생각만 한다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죠. 갔다가 오니까. 그냥 분할 매수 1차 정도 해놓고 저 밑에서 또 나오면 2차
이렇게 들어갔다면 좋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생기지 않고 이게 생기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린 거죠.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모습들은 중간중간 꽤 나옵니다. 이런 애들 예. 이런 애들은 나왔지만 여기선 실패를 했고 여기서는 성공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모든 경우에 다 생기는 건 아니고 생겼다면은 조금씩 넣어봐도 괜찮은 그런 방법이라고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아주 단순하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그때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 주에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할 듯 하면서도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쭉 올라가서 이제 4주 연속 상승을 한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은. 단지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이제 추세선에 부딪혔기 때문에 좀 빠질 수도 있고, 뭐 추세선에 부딪힌다고 해서 다 빠지는 건 아니고, 여기서 뭐 뚫었다가 밀렸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주봉에서 쌍봉이 나왔다. 쌍바닥이 나왔다. 근데 아직은 끝이 어딘지는 모르죠. 오늘 목요일이고, 이제 날짜가 바뀌어서 이제 금요일이고, 아직 금요일 시장이 끝나지 않아서, 그리고 꺾이는 게 보이려면 다음 주에 고점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한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 거고, 예. 꺾일지 안 꺾일지는 아직 모르고요.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제 추세선을 만났고, 직전 고점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 조금은 약간은 밀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꼭지점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재돌파하게 되면 우리 시장은 이제 그 만들어진 쌍바닥에 더블폭 정도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예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수치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쌍바닥은. 만들게 된다면 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 쌍바닥만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또 꼬꾸라져서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이런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장기적인 추세선 몇십 년 동안 반등했던 이 추세선에 거의 근접을 하게 되겠죠. 추세선에 닿지 않고 올라간 때도 있었고 닿자마자 아니 더 뚫고 내려와서 올라간 적도 있고 이렇죠. 예. 어떻게 됐든 그 근방까지 또 내려올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이 라인을 뚫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따라서 이 저점에 이제 위험 관리 라인을 정해 두시고, 예. 이게 이렇게 돼서 뚫고 올라가면 어디쯤 갈 것이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해두고, 뭐 그렇게 돼서 가면 좋겠죠. 좋고 다시 3천선 회복하고 전고점 뚫고 올라가면 좋은 일이고, 대신에 반대로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이 아랫동네까지 또 내려올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표시해놨던 이런 영역의 이북은 또 이런 영역의
이 부분에서는 일단 반등들은 다 해줬습니다. 지금 더 내려가면 특별히 금을 그을 수 있는 곳이 뭐 있어봐야 이 정도 되겠죠. 2000선 조금 더 내려와서 이 정도에서 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 거기까지 안 내려오고 쌍바닥을 만든 김에 좀 빠졌다가 돌파를 하고 간다면 상승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뭐 기껏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서부터 다시 쌍바닥만 만들어 놓고 삐질삐질 빠져가지고 저점 돌파 하게 되면 또 이만큼 가는 겁니다. 주봉으로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이쪽에서 올라올 때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 이쪽에서 이제 상승엔 비슷한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첫 목표는 이제 이만큼인 정도가 목표였겠죠. 이 라인을 다시 돌파하는 데까지는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정도 7주 만에 돌파를 하고 가는 것도 바로 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쉬죠. 예. 그래서 이 박스권의 중앙선 정도를 중간점으로 취하게 되면 목표는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 거의 고점까지 계산하기는 조금 편한 그런 방법이긴 한데 이런 걸 그때 당시에는 잘 예상을 못하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요 정도까지만 계산을 했었을 겁니다. 이것까지는 계산 못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급변동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나오고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상승적으로 희망을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리기 위해서 올렸다고 생각된다면 이걸 뚫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올라갔냐? 저점이 2134에서 지금 2400. 대충 2150 정도에서 2400까지니까 250포인트 올라갔죠. 몇 주 만에.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지금 시장은 불안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김진태가 쏘아올린 폭죽은 뭐라고 화살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김진태가 도화선에 불을 붙여놔 뭐 채권 시장이 참 좋지는 않았었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에 거기다가 기폭제라 그래야 되나요? 불을 당겼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더니 얼마 있다간 50조, 지금은 또 90조 얘기 나오고 있고 몇 달 더 지나면 또 한 200조까지 채권 시장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마구 나오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 불안감이 팽배한 시장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왜 했는지는 모릅니다. 뭐 차이나머니, 차이나런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중국의 시진핑 3년임으로 이탈한 자금들이 중국과 대만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뭐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네 하는데 그건 뭐 일시적인 걸 거고 없죠. 그냥 미국 시장 따라서 올라간 거죠. 예. 우리는 그런 복잡한 변수들을 다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것만 보는 겁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하는 거죠. 못 올라가더라도 여기서처럼 이런 횡보는 해줄 것이다 이런 거고 코로나가 아닌 이상 예, 얘도 여기서부터는 조금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긴 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났을 때는 그렇게 크게 빠진다는 기대는 안 했었지만 물론 빠질 때 있습니다. 예, 이런 세계적인 큰 변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빠졌다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쯤에서 이제 얘들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뭐 기다려야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도 거의 없었고 미국은 또 빅스텝을 밟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고 뭐 정치적인 변수를 고려한다면 뭐 트럼프라네 바이든한테 실망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 쪽에 투표를 많이 하면서 중간 선거에서 이제 바이든이 좀 정신 좀 차리겠지 하는 기대감 그 정도인가요?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막 나와서 미국 시장이 뭐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는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다 일일이 계산을 합니까? 바쁜 세상에 본업도 많은데 그 시장 지표들을 일일이 다 돌아볼 수는 없는 거죠. 또 그걸 돌아본다고 해서 굳이 뭐 맞는 것도 뭐 맞는 때도 있겠지만 예. 생각과 달리 어긋나는 때도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저점 뚫고 내려가면 조심하라. 그다음에 간만에 쌍바닥이 생겼다. 아직 꼭지점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디서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선가 빠지면서 다시 그걸 돌파할 때 돌파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정도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장을 보시고 예, 그렇게 하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느라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쪽은 기준이 있으니까 아래쪽은 위쪽은 이제 뭐 지금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예. 주봉으로 본 것은 그렇고 분봉은 지난번에 10월 5일이면 한 여기쯤까지 보고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지금은 시간이 좀 오래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동안의 변동 같은 것들은 제가 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 네모칸까지는 뭐 대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 갭 구간, 네. 만일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갭 안에 어디쯤까지는 갈 것 같다. 네, 그리고 나서 요 날이죠. 5일이니까 10월 5일이니까 요 날 말씀드리고 나서 가는 듯 하더니 다시 이렇게 빠져서
며칠 있다가 제가 후회를 좀 했었죠. 뭐 어찌됐건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 안까지는 일단 들어왔습니다. 2275라인 정도까지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어찌됐든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분봉이 다시 위쪽으로 행진을 하게 됐죠. 뭐 그러면 대략적인 예측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뭐 중앙선 정도까지, 이 박스의 중앙선 정도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정도까지만 예상을 하는 겁니다. 대충 다 왔기 때문에 뭐 오늘은 뭐 모양도 그렇게 좋지 않죠. 오늘은 이제 쌍봉을 만들었고, 실제로는 어제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렇게 만들었고, 요 선은 아직 돌파를 안 했고, 만일 내일 돌파한다면 또 한 이만큼 내려가겠죠. 예. 뭐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요. 예. 돌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또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아니면 또 미국 시장이 어제는 하락했지만 오늘 뭐 상승한다면 다시 여기서부터 또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어제 오늘 나온 모습은 좋지는 않다. 어떻게 됐든 후퇴를 하든 뭘 하든 조금 빠질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아직 미국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변할지는 이제 내일 가봐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다 온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구간이죠. 빠져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버팅기다가 다시 올라가려는지, 예. 그걸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세선, 아까 주봉상에서 주봉의 추세선에도 닿았고, 예. 전고점보다는 전고점 직전 고점까지는 조금 더 남긴 했지만, 예. 뭐 거의 비슷하게 왔다고 보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갈지 모르는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요 주봉의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예, 이것만 깨지 않는다면 상승의 불씨는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 기준을 이렇게 둔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은 잘 못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조금 특성이긴 한데, 가을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겨울도 좀 타고, 예. 봄이 왔으면, 뭐 겨울도 안 왔는데 벌써 봄을, 그렇습니다. 그 주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 이 고민했던 이 구간하고 좀 비슷하죠. 위치도 이렇게. 뭐 여기서부터 보면은 뭐 똑같죠. 자, 오랜만에 한번 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분할 매수 하시고, 개인들은 쭉 이렇게 주봉 쌍바닥이 나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밀렸다가 돌파를 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분할 매수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돌파를 못하면 그냥 놔둬라.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네. 당장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주봉이죠. 얘도 이제 주봉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주봉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또 한 이만큼 가겠죠. 쌍바닥, 참, 죄송합니다. 쌍바닥을 완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파를 한다면, 이제 올라온 폭만큼 더 올라가는 것 정도는 기대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얘도 저점을 돌파하게 되면 저 아래로 다시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물론 애플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삼성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다우존스의 영향을 받은 그런 면이 더 큽니다. 얘들도 여기서 이게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그냥 쭉 상승을 했고, 다우가 지난주에 음봉을 만들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뭐 양봉으로 버텼고, 예. 얘도 보면 쌍봉 만들고, 쌍봉이 아니고 추세선에 닿고 뚫는 척 하다가 밀렸고, 그리고 다시 닿은 다음에 뚫는 척 하다가 또 밀렸고. 그렇습니다. 다우는 지금 28715.85, 28669. 다우는 지금 외바닥이죠. 예, 외바닥입니다. 우리는 쌍바닥이지만 얘는 외바닥이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로만 하시고요. 예, 본인의 항상 본인의 판단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제가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투자하시지 말고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알고 하자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사람들 잘 안 바뀌고 말도 잘 안 듣고요. 저도 제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 저도 저를 못 믿어서 예. 저도 제 말을 안 듣는데 남들이 제 말을 들을까요? 예. 그런 거 말고 그냥 확률적으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런 확률이 있고 이런 실패할 확률도 있는데 이런 게 나왔으면 그래도 좀 버텨주더라. 이런 게 나왔으면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와 주더라. 뭐 이런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바닥 만들고 돌파하면 그만큼 가더라. 여기서 상승엔으로 만든 쌍바닥이지만 어쨌든 돌파하고 가니까 이만큼은 가더라. 이런 정도로만 가볍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을 그냥 하나 더 그어 놓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주봉상의 기준선은 이제 2000보다 조금 낮은, 여기가, 예, 1950 부근, 1950 정도가 되겠네요. 그게 뚫리면 진짜 1750선까지도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예. 어쨌든 그거는 이 저점을 뚫었을 때 얘기고, 여기서 쌍바닥 잘 만들고 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이만큼 가는 거겠죠.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간만에 하는 거라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양해하시고, 예. 뭐 투자라는 거는 사실 본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업으로 하려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빠른 봉들을 좀 봐야 됩니다. 3분, 뭐 1분, 5분, 10분 뭐 이런 봉들을 봐야 되거든요.
개인들한테 권할 만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를 그냥 심심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고, 본업에 충실하시고, 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차트 확인하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또 길어지고 있네요. 예,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영상을 찍어 봤고요. 예,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죠. 또 저도 목이 좀 안 좋지만은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